유준아 빨리 앉아. 들어가서 골 넣어도 말이야? 오, 포코. 앉아, 나만 엄마 옆에 앉아. 아 이거는 내가 엄마니까. 엄마가 또 도와줄게. 오늘은 어디야 아빠? 몇 편이야? 38페이지. 어제 누구까지 읽었지? 그럼 엄마가부터 읽을게. 여기 38페이지 약재어. 생각까지 읽었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럼 엄마부터 읽을게. 약재어는 제 어미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 굶을 일이 없을 테니 자네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네. 입도 돌고 내빚도 갚고 좋지 않는가. 게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거기서 짝도 맞춰줄 걸세.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약재 영감의 오른발이 쑥 나왔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켜 아직 방 안에 있는 영감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약재 어른, 아직 어린 것에게 어찌 종살이를 시킵니까? 15이면 어리지도 않네. 그리고 원래 종이 아니었던가. 새삼스레 종살이 못 시킬 건 뭔가. 원래 종이란 말에 아버지가 영감 다리를 붙잡은 채 문지방에 푹 엎어졌다. 장훈을 울컥하는 마음에 주먹을 움켜쥐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덕이가 얼른 장훈의 팔을 꽉 붙잡았다. 장훈은 영감을 노려보며 씩씩댔다. 원래 장훈의 할아버지는 노비였다. 할아버지는 높은 양반댁에서 주로 마루를 수리하거나 담을 고치고 쌓는 등 이 잡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채에 불이 났다. 할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미처 피하지 못한 작은 서방님을 구하고 화상을 크게 입었다. 화상이 워낙 심해서 약도 안 듣고 결국 며칠 만에 죽고 말았다. 그때 장훈의 아버지는 19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아버지만 믿고 살던 처지였다. 주인 어른은 장훈의 할아버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아버지의 노비 문서를 없애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여종 근금이와 함께 내보내 주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양민이 되어 근금이와 혼인을 하고 덕이와 장훈을 낳은 것이다. 장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느 마을로 들어가 논밭을 조금 사서 살았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탓에 이듬해 고스란히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봐, 여기에 하나 동안 빌려쓰기로 되어 있잖아. 농사를 잘 지어먹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딴소리가. 어머니가 울고보고 애걸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야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돌을 깨는 곳에 다니며 일을 하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밭일을 해주며 그럭저럭 지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비였던 것을 조금씩 알려지면서 마을에서는 은근히 무시를 당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넉넉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을 몹시 애통해했다. 그런데 이제 누이가 비록 노인은 아니더라도 남의 집에 살이를 하러 가야 한다니. 유담이 이제 시작. 거참. 어디 여기? 응. 거참 시작해. 거참 자네 영평을 생각해서 좋은 더다 말을 너 건너는 가보면 나를 몹쓸 못쓸 사랑이 물어보겠구먼. 약재 영감이 발을 휙 뺐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기운 없이 나둥그러졌다. 아버지! 덕이가 얼른 방으로 뛰어들었. 또 뭐였더라? 뛰어들어 아버지를. 뛰어들어 아버지를 일으켰다. 장훈 끌어오는 붐을 참고 약재를 영감 앞에 끌어 엎드렸다. 엎드렸다. 어른신 어머니 약간은 제가 큰 꼭 갖게 쓴 눈이 시작하겠습니다. 누이는 약재를 영감해야 하면 하면 매정하게 내정하게 그
고개를 돌렸다. 어르신, 제발 장모의 약재를 영감 발 앞에 발 앞에 머리를 맞고 울며걷다. 이거 무슨 그림이야? 사흘 뒤 걷기 준비해라. 해다 빛과 주고는 양식도 좀 준다니까 내 아비와 동생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덕이는 아무 말도 못하.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가 모르고 한 거야. 무슨거? 미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껐다. 약간 영감이 돌아자 아버지는 방바닥을 힘껏 꺼이꺼이 울었다. 덕이는 눈이 그렁그렁한 채 아버지를 붙잡고 있다가 부엌으로 뛰어들다가 장롱 한감에 들어가 숨차로 울었다. 어떡해. 누이가 이제 데려가면 뭐가 이제 아빠 차례. 한참 뒤에 눈이 뻘개져서 나온 덕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불 호청을 벗기기 시작했다. 장훈에게 옷을 갈아입으라 하고 아버지에게도 새 옷을 내주었다. 장훈도 아버지도 울음을 참으며 시키는 대로 했다. 덕이가 빨랫감을 들고 나갔다. 장훈도 뒤따라 나섰다. 덕이는 냇가에 앉아 이불 호청을 빨래 방망이로 타닥타닥 두드렸다. 장훈은 한참 동안 보고만 있다가 방망이를 빼앗아 빨래를 두들고 물에다 흔들어 헹구었다. 덕이도 말이 없고 장훈도 말이 없었다. 찰방찰방 목소리만 났다. 장훈과 덕이는 이불을 양쪽에서 잡아 비틀어 짰다. 장훈이 빨래를 든 채로 물었다. 누이야 꼭 가야 돼? 빚 갚을 방법이 없잖아. 가는 데가 어디야? 멀어? 몰라. 가끔 올 수 있을까? 덕이는 앉아서 방망이로 물을 철퍽철퍽 치다가 멈추었다. 살다 보면 참말로 힘든 고비가 한 번은 있다고 했어. 그것만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다. 그 힘든 고비가 지금인가 봐. 장훈아, 우리 잘 견디자. 장훈이 덕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덕이가 장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초청이 근데 어디야? 잘 견디자. 응? 장훈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장훈아, 내가 아버지 잘 돌봐드려야 한다. 잘할 수 있지? 장훈이 고개를 한번 더 끄덕이고는 물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혹시 때리지는 않을까? 설마 때리면 꼭 도망와, 알았지? 내가 크면 돈 벌어서 꼭 누이 데리러 갈 거다. 덕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누이야, 장훈은 욱 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덕이도 치마에 얼굴을 묻었다. 집에 오니 아버지가 마루에 나와 앉아있었다. 덕아, 아버지 몇 해만 일해주면 되겠죠? 나 모르겠어. 장훈이가 잘할 거예요. 뭐가 덕아, 뭔지. 아비가 못나서 김장국을 아버지를 가족이 몇 명이야? 덕이 손을 붙잡고는 말을 두 명이나 남자분 계시네. 했다. 이거 아버지. 묻다. 덕이는 종일 일을 했다. 뜯어진 거기가 옷을 형이야. 꿰매고 덕이가 누나야. 마루 밑도 치웠다. 어머니 무덤에 갔다 온 것 말고는 있는 일 없는 일 찾아서 사흘 내내 일만 했다. 아 그랬어? 장훈은 나무하러 갈 수가 없었다. 종일 덕이 둘레를 맴돌면서 빗질도 하고 바지랑배를 잡아주기도 했다. 덕이는 장훈에게 죽 끓이는 거며 나물 무치는 거며 이것저것 부엌 일을 일러주었다. 오복이 저녁마다 찾아와서 말도 없이 마루에 앉아있다가 갔다. 덕이도 말이 없었다. 사흘 뒤에 아주머니 하나와 사내 하나가 덕이를 데려왔다. 너무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장훈이. 험한 일 시킬 건 아니니까요. 나도 그 댁에서 일하는데 안심해도 좋은 데입니다.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거듭 걱정 말라고 일렀다. 아버지는 방에서 푸푸 소리만 내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덕이는 마당에서 방 쪽으로 절을 하고는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다.
장우는 초종 상거리까지 엉엉 따라갔다. 오복도 약간 뒤처져서 따라왔다. 그만가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장우는 덕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사내가 장우를 억지로 떼어 꽉 붙들고는 아주머니에게 턱짓을 했다. 덕이가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가며 장우를 돌아보았다. 장우나 너를 믿는다 알았지? 누이야. 오복아 덕아 걱정 마. 너는 몸 상하지 않도록 해. 오복이 진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이 모롱이를 돌아 안 보일 때까지 장우는 그 자리에서 멍하울었다. 덕이가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사라졌다. 장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다. 울음이 잦아들자 오복이 장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만 가자. 오복이 눈도 벌겋게 부어세웠다. 장훈이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다. 형, 내가 크면 돈 벌어서 우리 누이 꼭 데려올 거다. 내가 더 빨리 커 임마. 덕이는 내가 반드시 데려올 거다. 이거 두 명이잖아, 봐봐. 아니야, 오복이는 옆집 형이야. 오복이 그거 두주먹을 그만 유준이 유준이 읽어. 어디? 넘겨. 47페이지. 왜 책을 따로봐. 오복이는 옆집 사람인데 덕이가 좋은가 봐. 내가 보니까. 한번 읽어보자. 오복이 두 주먹을 쥐며 말했다. 성아, 오복이 비어져 나오는 눈물을 닦아줘. 장훈이 토닥토닥 건데 오복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훈이 집에 오니 아빠리가 방금 전에 머리를 엉켜잡고 있었다. 부엌을 들여다봤다. 나무단 옆에 국수자루가 있었다. 덕이를 데려가서 사내가 들어온 것이다. 장훈은 가슴 아래서 고개를 돌렸다. 부뚜막에 보자기 높은 상이 있었다. 보자기를 벗겨주기 밥과 된장, 벗겨보니 천천히. 벗겨보니 밥과 된장, 나물 무침 등이 차려져 있었다. 장은 또다시 눈물을 나려해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장훈은 헛간에 들어봤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부축해 뒷간에 갔다 오라고 말고는 밥도 안 먹고 헛간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었다. 유이가 장은 집이요? 밖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저녁 어스름이 내려가고 있었다. 누구요? 장훈이 밖을 들어오더니 덩치 고라한 사내가 지게에 가만히 진 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내가 장훈이냐? 근데 누구? 사내는 지게로 막대기를 받쳐 세우고 작대기를 받쳐 세우고 가만히를 내려다 부엌에 놓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들어놨다. 이게 무엇입니까? 글쎄 쌀이지. 쌀이겠지. 예? 쌀이겠지. 예? 무슨 쌀이요? 장훈이 집에 장훈집을 찾아서 갖다 주려는데 누가요? 나야 모르지. 주인장 가면 시킨 대로 주고 왔을 뿐이다. 나는 빈 지게를 둘러보고 휑하니 가보았다. 저는 가만히 뒤통수를 열어봤다. 쌀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어찌된 일이지? 어찌된 일이지? 갑자기 아버지가 심한 소리가 들렸다. 장훈은 방으로 뛰어걸어갔다. 아버지가 가늘게 눈을 떴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 말하더라도 말았다. 눈빛이 흐렸다. 도로 눈을 감았다.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장훈이 말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많이 오신데도 제대로 못해서 이럴 거야. 장훈은 쌀이 퍼서 죽을 끓였다. 죽 그릇을 들고 들어가 아버지가 장훈의 눈을 피하듯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숨소리가 가늘어졌다. 아버지는 몸이 한층 작아지고 얼굴도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붉어져 나왔다. 장훈은 아버지를 붙잡고는 입에다가 죽을 넣었다. 아버지가 힘겨웠던 겨우 받아먹었다. 아버지가 다시 눕히는데 내 목이 꽉 메었다. 눈물이 말아서 꽁 찾고 일었었다. 마당에 내려다보자 부엌문에 쌀 한 가마를 쏟았다. 저걸 누가 보냈지? 우리 집으로 보낸 저걸 도대체 누가 보냈지? 우리 집으로 보낸 게 맞나 본데. 누이 데려간 사람 보냈나? 꼭지 한 개로 달라놓고 간 게 좋다 싶어서 마을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오복이 와서 아버지 다리를 오래 주무르고 갔다.
장원이 밤새 뒤척이면 밤을 못 이뤘다. 장원은 아무데도 안 가고 아버지 앞에 붙어 있었다. 이틀이 지나자 아버지가 조금씩 기운이 차렸다. 장원은 마음이 누이 후 숨을 내쉬었다. 이른 아침 장원은 아직 어둑한 나무를 내려보고 있었다. 누이가 떠났건 말았건 새벽빛이 조용히 마을을 깨우고 있었다. 장원은 서둘러 아침을 차려 아버지와 함께 먹었다. 아버지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갔다 고개만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장원은 헛간으로 가서 지게를 들고 메어 나왔다. 윤초시 댁의 나무들처럼 지가 한참 지난 듯 됐다. 산등성이 성이 큰 바위까지 올랐다. 누이야! 장원이 손니발을 해서 덕이를 불렀다. 주먹으로 눈두덩을 쓱 닦았다. 정자엔 할아버지가 없었다. 정자 아래 혓바닥이 흰 글이 쓰여있어. 쓴지 여러 날 되는지 쓰기 약간 쓰여있어. 왜 아니 오는고? 기다리고 가느라. 장원이 정자를 올라갔다. 마루에 흙먼지가 뿌옇게 서있다. 호치라고 한참을 기다려봤지나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어느 손가락을 글자로 썼다. 흙간을 지나간 자리에 글자가 나타났다. 누이야 꼭 데려갈게.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십니까? 왜 아니 왜 오시는 아니 오십니까? 여기 차츰 차올랐다. 장원은 껄껄이 울어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한국 줄지는 졸로 눌러놓은 종이가 있는 것을 봤다. 너는 후다닥 일어나 종을 드러냈다. 장우아 이제 장훈아 내가 이거 장훈아 이거 내 이제 못 어디야? 장우는 맥이 탁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뒤를 마저 읽었다. 그동안 내가 떠들었던 물 잘 마셨다. 내 덕에 아주 즐거웁니다. 훗날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아버지 잘 모시고 씩씩하게 살아라. 글자도 읽지 말고 유익하게 쓰려무나. 쌀 할머니가 오거든 내가 하늘 심부름을 한 줄 알고. 그 쌀 할아버지였군요. 장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허전했다. 할아버지까지 가고 없다 생각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산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섰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않고 울어서 그런지 나무찜이 무거웠다. 생각 없이 터덕터덕 밭두둑을 걷다가 하마터면 개똥을 밟을 뻔했다. 장호는 개똥을 피하려다가 휘청하다가 겨우 균형을 잡았다. 어휴 다행이다. 개똥을 밟아 집신에 묻으면 씻기가 몹시 힘들었다. 장호는 개똥을 노려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두들겨 패고 싶던 터였다. 지게 짝대기를 휙 들었다. 두 손으로 힘껏 내리치려다 갑자기 멈추었다. 그렇지! 저걸! 장호는 옆에 흙을 살살 후벼 파서 개똥을 덮었다. 풀도 뜯어서 그 위에 뿌렸다. 그리고 밭둑에 있는 콩잎 여러 장을 뜯어서 개똥을 통째로 쌌다. 장호는 그걸 들고 약재 영감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대문을 기웃거려 보았다. 약재 영감과 손녀딸 마니 두 식구뿐인 집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다. 장호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쪽에 인기척이 없었다. 장호는 마루에다가 개똥 무더기를 휙 던졌다. 퍽 하는 소리에 가슴이 털컥했다. 콩잎과 흙과 개똥이 마루에 흩어졌다. 장호는 얼른 돌아 나왔다. 다행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큰 길까지 나왔다.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장훈이 윤초씨 댁에 나무찜을 부려주고 집에 오니 아버지가 일어나 앉아있었다. 장훈은 몹시 배가 고팠다. 곡식자루를 열어 밥을 넉넉하게 했다. 아궁이에서 훨훨 타는 불길을 보며 장훈은 가슴에서 어떤 오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된장도 끓이고 감자도 볶아 밥상을 푸짐하게 차렸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꼭 누이를 데려올게요. 미안하다. 아비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아무 생각 말고 잘 드셔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누이가 걱정을 안 하지요. 장훈은 된장그릇을 아버지 쪽으로 내밀었다. 그래 내가 기운을 차려야 너도 고생을 안 하지. 장훈도 밥을 크게 떠서 먹었다. 엄마 몇 페이지야? 며칠 뒤 장훈은 윤초시 댁에 나무를 갈치고 가다가 저만치새 약재 영감이 뒷짐을 지고 오는 걸 보았다. 영감은 장훈을 보고 담뱃대 든 손으로 부르르 떨면서 눈을 부라렸다. 장훈은 움찔하다가 고개를 꾸벅하며 태연히 인사를 했다.
어제 장우는 약재 영감집에 몰래 가서 장독에 돌을 던지고 도망쳤다. 개똥을 던져놓은 걸로 성에 차지 않아 또 한 번 분풀이를 한 것이었다. 동무인 난이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약재 영감이 담뱃대를 쳐들었다가 끙 소리를 내며 도로 내렸다. 벌레 씹은 듯한 얼굴로 장우는 노려보더니 헛기침만 하고 횡하니 가버렸다. 장우는 속으로 크크크 웃었다. 늙은 영감탱이, 용아지도 아니면서. 장우는 약재 영감만 생각하며 부하가 났다. 어머니를 낫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약값만 챙기는 원수 같은 영감탱이. 빚 못 받을까봐 누이를 종살이로 보내고 대신 빚돈 받아낸 욕심쟁이. 윤초시 댁에 오가면서 개울을 건널 때 장우는 늘 어머니와 누이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는 옆에서 누이와 물장구를 치며 다시기를 건지곤 했다. 장훈아! 야! 아이고 애들아 한물 올라올라. 어머니와 엄마 근데 엄마만 하는 거야? 아니었어. 어머니와 누이의 목소리가 되게 쟁쟁했다. 장훈은 개울가에 빈지게를 내려놓고 누이가 빨래를 하던 돌에 앉았다. 지게 짝대기로 물을 찰박거렸다. 개울 건너편에서 약재 영감이 오고 있었다. 장우는 그만이 일어나서 지게를 메고 지게를 메고 돌아섰다. 몇 발짝 옮기지 않았을 때였다. 어이쿠! 비명 소리에 돌아보니 약재 영감이 징검다리를 헛디뎠는지 물에 방금 빠졌다. 반쯤 빠져 있었다. 장우는 자기도 모르게 가여다가 그냥 돌아섰다. 내 이놈 서지 못하겠냐? 영감이 소리치는데 소리를 냈다. 질렀다. 장우는 멈춰섰다. 약재 영감이 물을 줄줄 흐리면서 철벅철벅 쩔뚝쩔뚝 다가오다가 다짜고짜 지팡이로 장원을 내리쳤다. 내 이놈! 일부러 그랬지? 입으로 그랬지? 입으로 그랬지? 나 넘어지라고 일부러 돌을 삐뚤더니 해놓았지? 이놈! 내 이놈! 영감은 지팡이 장문을 짐작에 사정없이 때렸다. 내가 잠들었겠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 내가 잠들었지? 아니? 개똥도 내놓은 것이 컸다. 안다. 영감은 쌓인 문이라도 푸는 연거 풀 지팡이를 휘두르었다. 장우는 그대로 서치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말았다. 웬일인지 아프기보다 시원했다. 맛은 엿새 만지면서 요리요? 한껏 소리를 내어 울었다. 영감이 제 풀에 놀라 매질을 멈추었다. 그래도 장원은 숨이 넘어가 계속
묻었다. 이놈! 나도 내 아비의 엄미한테 할 만큼 할 만큼 했다. 이렇게 그렇게 원수 내 아들 할 게 아니란 말이다. 엄마가 왜 피가 있어? 그러게. 내 아들씨. 이거 아빠 읽으라고 이제? 아빠 시작. 목이 아파. 장원이 아래 바닥에 이제 앉아 같이 눈을 손을 읽어야지, 대자 잠깐만. 영감은 어쩔 줄 모르고 걷고 헛기침을 했다. 그러다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자 서둘러 자리를 떴다. 장우는 주저앉아서 그동안 참았던 소름을 다 토해내듯 오래 울었다. 막힌 속이 뚫린 듯 후련했다. 장훈의 마음을 알아보듯이 저는 하루가 다르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갔다. 장훈은 산원에 올라 나무단을 뿌리고 나서 장자로 올라갔다. 바닥에도 장자 위에도 할아버지 흔적은 없었다. 이제 정말 안 오시려나?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품에서 꺼내 다시 읽었다. 슬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장훈은 먼지 쌓인 마루에 손가락으로 이런저런 글자를 쓰면서 위와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볼까는 아이? 장훈이 개울가에 앉아 어머니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검다리 옆에 있는 둥글 넓적한 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크기도 그만한 것이 아버지의 투박한 손금 같았다. 장훈은 돌을 던졌다. 이리저리 돌려보니 거북같이도 생겼다. 장훈은 윤초시댁 연못에 있는 돌 거북이 떠올랐다. 그 돌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마루에 놓고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웬 돌덩이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거북 같아서 좋아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글쎄다 그 뭉툭한 게 거북이라면 목이며 다리를 쏙 집어넣은 거북이였구나. 제 눈에는 목이랑 다리가 보이는데요. 에이, 과자 먹으려고 또. 어디 있어? 장훈이 일부러 명랑하게 말했다. 허허 내 눈은 속에 든 것도 보는가 보구나. 아버지는 주춤주춤 걸어서 헛간으로 갔다. 새끼를 보러 가는 것이다. 장훈은 마루에 걸터앉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발걸음은 허방을 긋는 듯 위태위태했다. 장훈은 방과 마루를 깨끗이 닦아냈다. 걸레를 빨아놓고는 헛간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헛간문 쪽 밝은 곳에 앉아 한 손으로 집단을 간추려 물을 죽였다. 왼손으로 힘을 못 주니 가만히 바닥에 집을 눌러놓고는 오른손만으로 볏집을 비볐다. 겨우 새끼줄 흉내를 내는 정도였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꼬았다. 한쪽 귀퉁이에 아버지의 연장 망태기가 있고 연장 몇 개가 밖으로 비어져 나와 있었다. 아버지가 저것들을 다시 쓰실 날이 올까? 장훈은 연장들을 볼 때마다 울적했다. 오랫동안 아버지 손으로 다루던 것들이고 또 아버지 손목을 봐준 것들이기도 했다. 장훈이 망치를 집어들었다. 나무 손잡이가 손때가 묻어서 반들반들했다. 아버지 저한테 돌 깎는 거 가르쳐주세요. 응? 뭐라고? 돌 깎는 거 가르쳐 달라고요. 장훈이 장난스럽게 작은 망치를 휘둘렀다. 아버지가 장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장훈이 망치와 정을 들고 나왔다. 마당 한 귀퉁이에 박혀있는 돌에 정을 대고 망치 후 조심스럽게 내리쳤다. 정이 미끄러져 버렸다. 다시 정을 대고 조금 더 세게 내려쳤다. 돌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 야 깨서 어느새 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장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헤헤 웃었다. 정을 대 모아라. 아버지의 진지한 얼굴에 장훈이 웃음을 거두고 돌에다 정을 갖다 대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정을 바로 세웠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장훈의 손등을 푹 감싸쥐고는 조금씩 움직여 방향을 잡았다. 장훈은 한동안 틈나는 대로 바닷가 돌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며 연장을 손에 익혔다. 아버지가 정을 대는 방향과 망치의 힘을 조절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쿠.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일어서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허리가 아이고. 장훈은 얼른 아버지를 부축하여 자리에 눕혔다. 곧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 겨우 기력을 차리시나 했더니 장훈은 덕이도 없는 마당에 아버지가 더 아플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망설하다가 할 수 없이 약재 영감집을 찾아갔다. 문 앞까지 가서는
문 앞까지 가서는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장훈아! 등 뒤에서 난이 목소리가 들리자 장훈은 후다닥 몸을 바로 했다. 난이가 빨래통을 들고 서 있었다. 장과 나이는 어릴 때 곧잘 어울려 소꿉놀이도 했고 냇가에서 물놀이도 했다. 자라면서 유단 좀 빼고 할 거야. 대면대면해졌는데 덕이가 그렇게 간뒤로 더 서먹해지고 말았다. 장은 길에서 난이를 만나면 돌멩이를 걷어차고는 바삐 지나가 버리곤 했다. 난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장훈이 장독을 깨고 도망갈 때 난이는 뒤쫓아 나오다 말았다. 장훈인 줄 눈치채고 그만둔 것 같았다. 장훈은 그 뒤로 난이를 보면 제발이 저려서 괜히 쭈뼛거렸다. 장훈이 머뭇머뭇하며 아무 말을 못하자 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할아버지 만나러 왔니? 그게 왜 아버지가 편찮으셔? 들어와 할아버지 안에 계셔. 장훈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자 쭈뼛거리던 마음이 사그라져서 어물쩍 따라 들어갔다. 난이가 부르는 소리에 약재 영감이 문을 열고 나왔다. 약재 영감은 마당에선 장훈을 보고는 고개를 돌리며 에헴 하고 헛기침부터 했다. 내가 웬일이냐 나를 다 찾아오고. 약재 영감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더니 헛기침을 몇 번 더 하고는 몸을 반쪽 돌리고 앉아 담뱃대를 입에 물었다. 저 아버지가 아니야. 허리를 지금 오지 잘 않으면 못 같이 쓰셔요. 있자는 의미 없어. 쓰셔요. 잘 못 쓰셔요. 약재 영감은 장쪽 여기 몸을 앉아. 돌렸다. 얼마나 되었냐? 눈으로 따라 서겠습니다. 읽어야지. 약재 영감 몇 마디 정체를 묻더니 다시 옆으로 돌아 앉았다. 약값은 있느냐? 이제 유준이 읽어봐. 66페이지. 영감탱이가 약값 타령부터 하는 거는 장훈은 약값이 있으면 벌써 왔지라는 말이 들어오는 걸 꾹 누르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윤초 씨 집에 나무 해준다고 했네요? 예. 그럼 우리 집에 나무 열지 있는 거면 약 줄 테니 정말이십니까? 그럼 아버지 약 주십니까? 어흠. 약재 영감은 거푸 헛기침을 하더니 담뱃대를 바로 끝에서 딱 내리치고는 땅 약재방으로 내리치고는. 들어갔다. 나무하는 거라니 다행이다. 장군은 약재 영감에 대한 미움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약을 기다리느라 마루에 걸터 앉았다.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장군은 슬그머니 부엌쪽으로 볼때가 길었다. 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난이인가 못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가보고 싶었지만 왠지 주저앉아 중요하겠다. 바닥 한쪽에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들어가있다. 약을 뿌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모양이다. 난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하나 먹어봐. 김이 술술 나는 건 찐 맛있다. 장군이 괜히 향기를 몇 번 휘둘러 보았다. 갈까미가 때가 무리지어 날아가고 있다. 다니가 바가지를 장원 쪽으로 쓱 밀었다. 덕이 언니가 없는데 아버지까지 아프셔서 걱정이다. 내가 무슨 내가 무슨 걱정이냐? 나는 추워졌어. 나는 뭐하는 얼굴로 한쪽으로 뭐하는 아무 말이 거? 없었다. 나는 좀 머쓱해도 발로 뭘 축축 쳤다. 하나 먹어봐. 너 저렇게 급하게 졌다. 장훈은 바가지 손을 밀어내어 손바닥다리 크게 바짝하게 됐다. 나는 손으로 바가지 손으로 쭉 집어넣고 따뜻한 마가 잡혔다. 아니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달짝지근한 게 아주 맛있었다. 마가 뭐야? 무같이 생긴. 산으로 먹으면 생각하는데 먹으면 약간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맛있지? 참! 올해는 수상 깨는 사가 무척 잘 됐다. 좀 들기에 장어는 말을 되게 먹고 이제 앞뒤는 놈이 남자가 ጭ는 바다를 세고 어떤 나이가 없는 부하들의 바다를 소감하며 우유 한 살방울 바가지를 잡았다. 앞뒤가 무슨 약첩을 내밀었다. 얘따 이거 달아줘 아버지. 내 아비의 주로 나무 오는 거 잊지 말고 예 좋았습니다. 나무 꼭 키우겠습니다. 나는 약을 받아들고 나왔다가 꾹꾹 옮기는데 뒤에서 나무가 부렸다. 이건 아니가. 나는 주기를 내밀다 수박볕에 장을 쭉쭉 몇 바퀴 당기며 얻어먹는 것 같아서 낯이 뜨거웠다. 붉어진 낯을 식힐 마음에 속으로 난이를 비아냥거렸다.
제 할아버지를 미안하긴 하나 보네. 나니가 입술을 살짝짝짝 하다가 살짝살짝하다. 내가 말할까 덕이 언니를 내가 말 쏙쏙해. 속상한 거 깔아. 알아 미안해. 장훈 속이 들키면서 이걸 하고 뭐라고 뒷거리를 물어보고 하다 그냥 들어서 나왔다. 다음 쨍하면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방문 가까이 이런 일을 쓰고 있었다. 너무 얼른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뒷간으로 갔다. 아버지가 혹시나 넘어지려 할까봐 손을 잡고 기다렸다. 방으로 부축해왔다. 오히려 랩을 쳐지 않치고 부축을 했다. 그리고 장원은 그 뒤로 장애인 길을 나누게 만들어 개미를 쳐주었다. 남모를 해가는 나는 영으로 앞지한 건 물론 이때 같은 걸 슬쩍 건네고 나왔다. 그렇지만 이를 생각하면 앞장감이 여전히 부하고 쏟아져 어찌할 수 없었다. 장모는 가끔 정자에 가보았다.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텅 빈 들판이 쓸쓸해 보였다. 윤초식 댁 마당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꽤 몹스럽게 파여있다. 집 뒤에 실개울가와 연결돼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연못 한쪽에 크고 넓적한 돌이 운치 있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돌 거북이 그 위에 반듯이 앉아있었다. 장우는 요즘 들어 이 연못을 지날 때마다 돌 거북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장훈이 손을 뻗어 돌 거북을 천천히 만졌다. 어느 때와 같이 까끌까끌한 감촉이 느껴졌다. 어허, 너 때문에 우리 거북이가 다 닳겠구나. 돌아보니 눈썹이 허연 윤초씨가 서 있었다. 장훈은 얼른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내 아비가 돌을 깎는다고 했지? 네. 계단이나 축대에 쌓을 돌을 다듬었는데 지금은 손목을 다쳐서 일을 못합니다. 어린애가 고생이 많구나. 어르신 덕분에 굶지 않고 지냅니다. 아니다. 내가 내 덕을 보고 있지. 내가 떠다주는 약수로 스승이 내 눈이 한겹 밝지 않느냐. 윤초씨가 장훈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안 앉으니까 그만할 거야. 빨리. 아빠 죽었어? 아니, 윤초씨가 장훈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앉아 얼른. 내 아빠 말고 이거. 아직. 장훈은 윤초씨 뒤를 따라 허리를 굽혔다. 집으로 돌아온 장훈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 헛간에 앉아 돌을 어루만졌다. 그동안 개울에서 주워와 연습을 삼아 깨고 깎아본 돌이 마당에 한 무더기가 있었다. 이제 드디어 거북이를 다듬어 볼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등껍질부터 둥글불룩하게 다듬는 게 쉬울성 싶었다. 장훈은 돌이 깨질세라 망치를 조심조심 두드렸다. 대충 형태만 잡는데도 여러 날이 걸렸다. 거북을 다듬는 일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장훈은 깊이 몰두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돌을 만지면서 슬프거나 울적한 생각을 한결 덜하게 되었다. 자식 새끼 얼굴을 다루듯 살살 어루만져야지. 아버지는 힘없는 손으로 조금씩 새끼를 꼬며 돌 이야기를 했다. 작은 돌 하나에도 제 기운이 있다. 돌을 깨려고만 하지 말고 기운을 불러내는 것처럼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돌이 문을 열어준다. 장훈은 그렇게 말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유담이 마지막. 마지막 유담이. 아직 몸이 불편하긴 해도 예전에 아버지로 돌아올 것 같다. 가슴이 뭉클했다. 여기. 왜 다 일어나? 아니. 또 몰라. 너 자리 안 지키면 너 자리 안 지켜줄 거야. 여기야. 어디? 여기. 살게. 다음 단원이 아버지부터 읽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아버지 아들 맞지요? 무슨 소리냐? 저도 아버지 닮아서 잘할 거예요. 날 닮아서 되겠느냐? 할아버지를 닮아야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여? 참 믿음직한 분이셨다. 말이 없는 대신 어디? 일성미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나셨지. 아버지는 그리운들 한번 허공을 바라보다가
잠깐 바라보다가. 잠깐 바라보다가 장군을 보고 웃었다. 장군은 아버지를 마주보고 웃었다. 얼마나 많이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같이는 웃어본 게 같이 웃어보는 게 장우는 가슴 속에서 있는 먹구름이 치는 거 겉히는 게 같았다. 같았다. 여기까지 끝. 마지막까지 다 같이 집중해야지 유준아.